오늘 수업부터 공법은 다른 과목은 과목별로 특징이 있으니까 다릅니다만은 오늘부터 수업 시간에 배운 양만큼의 진도를 기출문제를 위주로 좀 수월한 거 위주로 해서 확인 문제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비대면 수업할 때는 파일로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출력을 해서 먼저 풀어보는데 답이 보이든 안 보이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면 듣고, 그 다음에 이 프린트 나간 건 절대 시험장 갈 때까지 버리시면 안 돼요. 차곡차곡 모아서 자료가 되면 아마 이만한 두께의 책이 될 겁니다. 책이. 그래서 이 귀한 것들은 문제를 꼭 자세하게 나중에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한번 풀어볼게요. 확인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용어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자, 이런 식으로 시험을 냅니다. 21회 시험 나온 거죠. 뭐, 일별이 제가 올바른 것은 뭐, 일단, 특히 1번의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놈은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이것도 기억을 해놓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 완화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은, 자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된다. 자, 이게 21회 시험 나온 지문이에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는 게, 자, 첫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두 번째가 도시 개발 사업, 세 번째가 정비 사업이라고 이건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지문을 이때 기출문제를 풀고 자, 만약에 29회 때,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10년치만 정리되면 절대 안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자, 29회 때 시험할 때, 자,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모두 골라봐라.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까 21회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지문 하나하나를 잘 봐놓은 사람은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된다라는 말 나오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 세 가지를 말한다 하고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9회 때 시험장 갔을 거란 말이에요. 시험장 갔더니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을 다 포함한다. 주워 먹었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법률이든 뭐든 객관식 시험은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주고 나중에 난 10년치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시험장 보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1번 문제의 5번 지문은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이게 바뀌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돼야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전체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게 서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이거 또 나와요. 이렇게. 이 지문은 바뀌어 있어야 맞는 건데. 자, 2번 볼까요? 또 용어. 이건 또 옳은 거예요. 자, 봐봐요. 자, 20회 시험에서는 옳은 걸 고르시오 해서 용어를 패턴을 문제 물어봤고, 그 다음에는 21회는 틀린 거 고르시오 나오잖아요. 용어를 같은 주제를 내도 한 해는 옳은 거, 한 해는 틀린 거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자, 옳은 거 고르시오. 자, 보면 20회 시험에서 기가 막히는 게, 자, 20회 시험에 1번 지문하고 21회 시험에 1번 지문 똑같잖아요. 똑같아. 아, 이렇게 나오는데 기출문제를 안 보고 갈 수 있냔 말이에요.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아니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해서 20회 때 써먹은 걸 21회 시험에서는 틀린 거 고르시오 해서 올바르게 만들어 놓고 하나 틀리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이래가 나왔는데 이건 공공시설이 아니고 이건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것도 써먹었잖아.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놈은 구는 나오면 안 돼요. 아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별로 짜는 장기계획이다 하니까 구가 나오면 안 되고, 저 오늘 구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나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화 또는 얘도 완화하기 위하여 용도구역은 시장 문수는 나오면 안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해수부 장관 얘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회 때 기출문제를 면밀하게 공부한 사람은 21회 때 기출문제 나온 것은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오고 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3번 볼까요? 3번. 요거 아까 얘기한 거. 네, 같은 걸 써먹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건 아들이 셋이다. 큰아들, 둘째, 셋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그래서 이것도 개별적으로 이 법들을 배우면 훨씬 수월해져요. 자, 4번을 볼까요? 요거 기반시설 종류와 해당 시설 연결 26회 시험 나온 거예요. 한 5년 전에. 아까 폐차장은 폐차시키는데 야가 교통이 되나요? 교통이? 주차장은 교통시설. 폐차장은 아까 폐차시키는 거니까 환경오염 되면 안 된다. 환경기초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에요. 자, 5번에 자, 요거 위치, 요거 아까 요거 살짝 한 건데 도시군 계획이란 놈은 머릿속에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친 개념이고 요거하고 광역도시계획 옳지 못한 것 아까 얘기 다 한 거야. 자, 요거는 좀 어렵다. 이것은 이제 1번부터 5번이 틀렸는데 제가 정답만 빼고 다 얘기한 거거든. 한번 볼게요. 도시군 계획은 이게 참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오케이. 읽어놓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조속한 입안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본계획 짤 때 같이 짤 수도 있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광역이나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는 것도 좀 알아놓고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기본계획 내용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는 것, 이 정도 읽어놓는 거예요. 5번은 이건 너무 레벨이 하이 레벨인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파트별 부분별 계획을 짤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고 장기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맞게 짜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5번은 너무 하이레벨이고 나머지 지문만 읽어놓으면 됩니다. 자, 6번 문제 광역도시계획 틀린 거 한번 볼까요? 자, 일부러 자, 우리가 오늘 배운 게 요 광역도시계획 배웠단 말이에요. 틀린 거 답만 한번 볼게요. 자, 봐요. 광역계획권이 잘 보세요.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다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대요. 틀렸잖아요. 자, 다시 보면 광역도시계획은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계획인데 이걸 지정해야지. 지정권자가 누구냐 했더니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예요.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그래서 장관 또는 도지사인데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어디가 있어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이런 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28회 시험 나온 거. 자, 지금 이게 29회. 2년 전에 거. 우리 뭐 실질적으로 31회 시험이 10월 말에 봤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한 만으로 치면
30회, 30회 한 2년 전에 거 29회 시험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여러분? 요게 28회 시험이잖아요. 28회. 광역도시계. 틀린 것은. 그러면 28회 시험의 정답은 뭐였냐? 봐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 자, 만약에 나중에 문제, 이거 미리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법률을 만들 때는 여러분, 없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안 만들어요. 정 몰라서 찍을 때는 없다, 안 된다,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아까 뭐라고 하냐? 장관님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장관하고 시도지사 같이 짤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공동으로 수립할 수,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요거는 수립권자가 답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29회 시험에서는 지정권, 요거 29회잖아요, 29회.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답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은 누가 수립하는지를 틀리게 내고, 한 번은 누가 지정하는지 요거 틀리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분석을 잘 10년치만 하면, 떨어지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요. 10년치 기출문제만 완벽하게 정리했다 정과목에서 무조건 75점 이상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옳은 것은, 이거 옳은 것은이라는 얘기는 머릿속에 풀기 전부터 4개가 틀렸고 1개가 맞을 것이다 하고 깔고 들어가야 돼요. 틀린 거 찾아야 되죠. 시장 운수는 관할구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봐봐요. 없다, 이런 건 다 틀려요. 관할구에 대해서만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고 인접한 시군에 관할 포함하여 수립할 수 없다, 이런 조문 만 딱 봐도 벌써 이중으로 딱 부정적으로 나오는, 이건 다 틀려. 다른 관할 포함해서 같이 짤 수도 있거든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가 아니라 여러 개 도시에 대한 광역도시계획하고 개별 도시의 기본계획 충돌하면 넓은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라고 돼 있어, 법이. 그 다음에,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기본계획 안 짜도 된다니까 7만 명의 구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오케이. 자, 8번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공청회 다 열어야 되죠. 광역시장은 기본계획 짰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아니에요. 3특 1광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내놓으면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다. 자, 화면을 한번 볼게요. 아까 기본계획 봤더니 기본계획이잖아요. 이 6놈이 짜는데 이 3특 1광 얘들이 짰을 때는 장관에게 승인 안 받고, 말단 시장 운수가 짜면 도지사에게 승인받고, 이걸 알면 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 또 도시군 기본계획 틀린 것은, 이거 틀린 것 올바른 거 틀린 거 돌아가면서 내니까 틀린 거니까 자, 볼게요. 2번에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시도지사 정한다. 자, 여러분요, 하나만 오늘 아까 내가 일부러 너무 쉬워서 빠뜨렸는데,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도시군 관리계획이든 원래 자치단체에서 짜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기준을 정할 때 항상 머릿속에는 기준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없어.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무조건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주는데, 수립 기준을 시도지사가 정하면 개나 소나 말이나 토끼나 다 나오니까 말이 안 돼.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뭘 행정계획 짤 때 기준을 정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이 한 사람만 정한다는 것 알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관리계획이든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정한다. 이렇게 딱 암기를 해놓는 거예요. 자, 10번 문제 도시군 기본계획 옳은 것 계속 시험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볼까요? 옳은 거니까. 자,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틀렸죠? 3특 1광 나오면 승인을 안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알고 있냐는 얘기야. 내가 뒤에 거는 맞아요.
또 나오잖아. 광역도시계획 수립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은 다르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는 건 맞죠. 자, 3번. 주민들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주민들은 오늘 여기서 언제 이거 짜달라고 제한한다고 한마디도 없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짜달라고 제한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짜달라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청회를 생략한단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절차 생략이 전혀 나오면 안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만 생략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도 틀렸고, 아까 5년마다 타당한지 재검토하라 그랬죠. 5년마다. 이 정도 레벨이 60점, 60점, 65점, 55점의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쉬운 걸, 기본적인 걸 틀리지 않아야 합격을 하지, 쉬운 걸 틀리고 어려운 걸 맞힌 사람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틀려도 아무 관계 없어요. 쉬운 걸 맞춰야 됩니다. 자, 올해는 뭐 하얀 소라고 해서 신축년 소축자 써서 뭐 행운의 해라고 하는데 빨리 코로나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수업이라 끊기는 성공의 위대한 비결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나이 많아가지고 학원에 중개사 따로 왔는데 한 해 시험에 떨어졌다 해서 좌절을 하고 포기하면 평생 못 따요. 그냥 내가 될 때까지 해버리면 우리는 실패라는 거 없거든요. 끈기 있게 해야 되는 게, 끈기라고 하는 것은 매일 끈기 있게 학원 나오고 매일 하는 걸 수업 복습을 하고 그러면 감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끝까지 문을 두드린다면 당신은 분명히 어떤 사람을 깨우게 될 것이다. 세상을 깨울 수 있어요. 끝까지 시도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결과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1월 첫째 주에 수업을 했는데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 하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순간순간 좌절도 오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점수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10월달 시험장까지 난 반드시 갈 거다. 나는 합격할 수 있다.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해볼 수 있다. 해봐야 된다. 나는 합격한다는 생각만 하면 반드시 말이 씨앗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합격할 수 있고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선생들, 강사들, 학생들 해서 의견만 잘 맞고 협의만 잘 되고 뜻만 잘 맞으면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좋았다. 합격할 것이다 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끈기 있게 올해를 한번 버텨 나갑니다. 그래서 조만간 코로나도 뭘 정리될 것 같은데 몇 달 지나면 꼭 합격할 수 있다라는 신념 하나만 가지고 시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만으로 첫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